법인이 성장해서 사옥을 새로 취득하고 잉여금이 쌓이면서 부동산 임대업 또는 투자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세금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이름으로 부동산 구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포인트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당시 취득세, 보유 단계 보유세, 그리고 처분할 때 법인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이 사항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망양보래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미 이를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사자성어인데요. 부동산 계약의 경우 한번 진행하면 무르기 쉽지 않죠. 특히 취득할 때 취득세에 대해서는 부수적이고 저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인의 경우 이 부분을 놓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이를 해증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취득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주택은 맨 뒤에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택 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먼저 볼 텐데요.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4%, 그리고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를 합치면 4.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신축, 증축 대수선에 대한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해서 3.16%의 취득세를 적용받습니다. 법인을 설립 또는 그로 인한 사업을 설립하는 경우 모든 사업자분들은 사실 수도권 사업 소재지를 과밀 억세권역, 즉 수도권으로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경제 인구의 밀집도를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면서 이제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과밀 억제권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모두가 포함되고요. 인천광역시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흔히 아는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등 웬만한 경기도권에 있는 부분들은 이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갑니다. 대도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입니다. 여기서의 국가산업단지란 남동 국가산업단지, 구로 디지털단지, 가산 디지털단지, 온수 일반산업단지 등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입주 가능 업종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크게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등을 열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에 대한 중과세를 자세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입니다. 대상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는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하는 경우인데요. 흔히 사옥을 신축하거나 옮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동일한 권역 안에 있는 본점을 이전해 오는 경우라도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장 신설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위에 있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 2%를 적용하고 여기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는 이 부분을 전부 합치면 9.4%의 엄청난 세율이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만 1억 가까이 나온다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두 번째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제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대표님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방금 언급했던 과밀억제권역, 대도시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대도시 내에서 이제 과밀억제권역 중 특정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과밀억제권역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그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대도시 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9.4%로 중과합니다. 이때 법인 설립에는 폐업법인, 해산법인 등의 인수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대도시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도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이때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 내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전입으로 간주해서 중과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했다는 규정입니다. 과밀업체권역 내 취득과 계산식이 조금 달라 보이지만 어쨌든 대표님들이 아셔야 되는 상황은 중과세는 9.4%가 적용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중과세를 해칭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요? 먼저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대도시 외의 부동산을 사옥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들이 과밀업체권역, 즉 대도시 내에서 사옥을 취득하고 싶은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수도권 과밀업체권역 외 법인을 설립하고 대도시 내에서는 임대용 부동산만 취득을 하는 겁니다. 대도시 외의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5년 이내의 부동산을 취득해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감 목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형식상만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본점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직원이 상주하며 근무를 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대도시 내에 법인을 본점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5년 이내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될 테니 설립으로부터 5년을 기다리신 후에 취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과세율의 예외 업종이 해당되는지 대표님들과 같이 검토해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방법은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예외 업종으로는 의료업, 은행업, 전기통신업, 첨단산업 등 굉장히 많은 업종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25조를 꼭 참고하셔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과밀업체권역 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휴먼 법인이 아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꼭 받아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꼭 개인 투자, 법인 투자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상가, 그러니까 주택 외의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15년 이상 보유 시 30%의 양도 차익이 공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양도 차익이 큰 경우에 최고 49.5%의 엄청난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꼬마 빌딩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10억 이상 나기 때문에 이 49.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법인의 경우 양도 차익에 법인 소득을 합산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200억까지는 20.9%의 개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단, 법인으로 투자를 하실 땐 해당 이익은 개인이 아닌 법인의 이익여금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자산화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세무대리인의 검토가 필요하겠죠. 이때 증여를 생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은 자녀를 주주로 등재해서 해당 이익을 배당으로 하는 자금 원천을 마련해 주시면 추후 증여세 상속세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택의 경우는 어떨까요?
요즘 법인보다는 개인으로 투자하신다는 게 절세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가가 아닌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이 맞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게 있냐면요. 우선 주택수에 따라 3에서 4주택자가 아닌 이상 법인의 취득세율이 개인보다는 3배에서 많게는 12배까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뒤에서 나오겠지만 종부세도 법인은 중과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이 더 낫겠죠. 2020년 이전의 경우에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1에서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담하고 있으니 양도에 대한 부담도 낮기 때문에 저가 투자가 성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0년 이후 정부에서 법인의 취득에 대해서 최고 12%의 세율을 적용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 취득세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 표에 보시는 거와 같이 조정대상 지역 2주택부터 그리고 비조정대상 지역 3주택부터 8%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4주택부터는 법인과 동일하게 12%가 적용이 되겠지만 그 이전의 경우에는 법인보다 아무래도 개인이 취득세 면에서 훨씬 더 나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주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취득세도 워낙 크게 차이가 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훨씬 더 법인으로 취득했을 때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계산구조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법인 명의의 주택이 있다고 하면 그 주택의 공시지가를 모두 합산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이 합산된 금액에서 9억 또는 12억을 공제를 해주는데 법인은 공제액이 없습니다. 그 이후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되는데요.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다음 장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0.5%부터 정말 큰 경우에 5%까지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법인은 2주택까지 처음부터 2.7% 그리고 3주택부터는 5%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액이 얼마나 큰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기준시가 1억 원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60%를 곱하고 거기에 2.7%의 세율을 곱한다면 매년 162만 원의 세액이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인은 이런 세율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사실 엄청 큰 차이가 나겠죠. 마지막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개인과 법인의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주택 보유를 1년 미만 양도하는 경우 최고 세율이 77%, 그리고 1년 내에서 2년 내에는 66%, 2년 이상이 되어야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분양권은 1년 이상의 경우에도 66%의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그에 비해 법인으로 주택, 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할 때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양도 차익의 2억까지는 9.9%, 그리고 2억 초과 시에는 20.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가와는 다르게 주택,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에는 추가로 22%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결국 40%가 넘어가는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에 비해서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보다 큰 실익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경우 단기 투자에 대해서는 77%, 66%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법인으로 하는 게 큰 실익이 없겠죠. 개인의 재산, 기간의 장단, 그리고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이 주택인지 상가 건물인지 차후에 자녀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셔야 최적의 의사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